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으면서 두 후보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후보들 간의 직접 담판 가능성 마지막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여전히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그런데 오늘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의사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삼 주 동안에 왜 연락이 없었는지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어떤 응답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글쎄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언제든 차를 돌려서 안철수 후보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만나는 건 무의미하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정치인들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래서 만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치인의 윤석열 후보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사실 이틀 전에 예. 그 일요일 날 제주 유세를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유세하던 중에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나 만나고 싶다. 막 이제 그런 사실은 얘기를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런 결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막 어떤 분은 그 여성분이었는데 한 5, 60대 정도 한 5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누가 들을까 봐 귀에다 예. 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단일화해야 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서울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안철수 붙잡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들, 애달파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잘 예.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나왔으면 안철수 후보는 빨리 그럼 만나겠다 이러고 하셨어야지. 국민들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분노가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그 마음을 그 윤석열 후보에게 보내시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나는 건가요? 만나지 않는 건가요? 사실 저도 참 어려운 모르게- 얘기죠. 참 사실. 예.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는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50%가 계속 넘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 압도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다음에 좀 축제장으로 대선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전긍긍하면서 투표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서 그 마음의 열망을 좀 화답해 주시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 3.1절 기념식에 참석했었는데 아주 묘한 표정의 사진이 이렇게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날 때는 글쎄 저 표정을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뭐 이 사진만 가지고 어디에 가 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전국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참 사진이 참 교묘하게도 저렇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안철수 후보의 뭐 어느 정도의 마음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와의 관계,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정치 개혁과 또 우리가 통합정보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또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과학기술 어젠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정책 연대 가능성도 지금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만을 위한 단일화보다도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또 평가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게 보였던 모습들은 거의 이제 예. 조롱에 가까운 모습들이었고 특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안타까운 그 유세차 사고가 있을 때에는 뭐 고인을 사실 모독하는 수준의 그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도를 넘는 발언이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저 공식석상에서 만나서 이준석 대표가 손을 내미는 저 모습이 안철수 후보로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미략설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여의도에 떠도는 어떤 루머, 찌라시라고 이제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인수위 공동으로 구성하고 내각이라든지 정부 구성도 공동으로 한다. 이런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민주당 관계자와 안철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 또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여러 차례 만났다. 실질적으로 안철수 이재명 간의 단일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고 맡아도온 거 스스로 알고 지금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이 오히려 연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미략설을 제기하니까 권은희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어떠한 논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다당제가 열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그런 정치 개혁안을 당론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확실히 안철수 후보 쪽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후보 입장에서도 민주당과 함께할 여진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미략설까지 안 해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 결국에는 본인들이 단일화의 책임 자체를 털고 싶은 거예요. 안철수 후보 쪽에. 예. 지금은 수싸움입니다. 단일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이 우리는 진영성이 있지만 안 받아준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손잡고 간다. 그리고 길게 봐서는 나중에 보수층의 어떤 지지층이 겹쳐 있는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이 두 지지층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저쪽으로 우리 쪽으로 밀어내야만 보수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 보수층이 결집한다. 그렇죠. 결집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예. 분산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국민의당과의 어떤 미략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대로 정치 교체를 통해서 양당 간의 갈등 정치를 끝내자. 이런 부분에서 거대 담론에서 통합 정부론을 주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김동연 후보나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만 빼고는 다 동의한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현주 의원님.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언급을 보면 좀 예.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윤석열 후보하고 만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어떤 정치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 후보 단일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한 개혁 문제인 관련된 것인지.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물었으면 윤석열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어떤 정치인인지 만나겠다라는 것에 대한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고 또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오후에. 왜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또 이제 나중에 오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또 오후에도 기자들이 물을 때는 또 본인이 이제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세 때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 기사도 있었죠. 네. 최근에 하지 않는다는. 그렇다가 이제 지금 오늘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 이제 정치 개혁을 이야기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 유세에서 그 심상정의 뭐 소망, 뭐 안철수의 뭐 꿈, 이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담론연대라고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칭하는 것 같아요. 당론연대. 담론. 담론연대. 큰 예. 정치적 예. 담론을 가지고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예. 우리는 다 뜻이 같습니다라는 것들, 즉 정권 교체에 맞서는 정치 교체의 어떤 담론 연대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과의 밀약설이 이제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근거 있게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단지 뭐 김경진 의원 제가 뭐 지난 시에 돌아다니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금 어떤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묘하게 그런 해석을 할 만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도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오늘 오후에 만났습니다. 지금 속보 보이는 것처럼 전격 회동에서 정치 교체 통합 정부에 합의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정치 연대를 통해서 통합 정부 구성 운영에 합의했다.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큰 정치 개혁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보 살펴봤고요. 이런 가운데 단일화 결렬 발표에 안 후보를 지지했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인사들이 안 후보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어려운데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 제안을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한다는 얘기를 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도대체 완주를 하는 경우에 생기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이걸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를 바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임명진 목사께서 그 지지를 철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게 맞으실 건가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단일화가 결렬 수순을 가면서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좀 어려워지지만 안철수 후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 가서 지금 돕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임명진 목사님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안철수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였고 안철수 후보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권 교체를 먼저 원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그 안철수 후보와 연합해서 하는 그런 도움이 그러니까 협력해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저희는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가서 돕고 계신 거였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권 교체를 더 원한다 이런 얘기 했었나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그 다음에 지난번 드루킹 사건 났을 때 그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셨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그런 마음을 사실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의 그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원하시지 않는 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은 임명진 목사님은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쉬운 마음을 다 표현하면서 나오시는 거죠.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사실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부터 완주를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처음부터 무슨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단일화의 도구가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완주를 얘기했던 분이고 그러면 그 진영에 있던 분들도 그분을 대선 후보로서 지지하고 완주하고 그분이 얼마나 지지율을 받고 이런 거를 봤을 텐데 지금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해서 뭐 지지를 철회하는 거 이거 자체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 흔들리거나 뭐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일화 결렬로 인해서 더 흔들릴 곳은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긴급 의총도 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일화가 돼야만 이 선거에서 유리한 구지를 점한다는 계산은 국민의힘에게 좀 더 간절하지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완주를 얘기했고 그 부분에서 본다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지 철회된 게 안철수 후보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